다음에 2.2장은 이제 데이터 타입과 사이즈에 대한 얘기인데 사이즈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타입 사실 우리가 이미 얘기 다 했어요. 데이터의 종류 뭐가 있다? 크게 네 가지 있다 그랬죠. 캐릭터, 문자, 인트, 정수, 플로우트, 실수, 그리고 스트링, 문자열인데 C 언어에서 스트링은 캐릭터의 배열로 정의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이터 종류는 네 가지고 이거 말고도 데이터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뭐 인트의 파생형이고 플로우트의 파생형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이렇게 캐릭터, 인트, 플로우트 이렇게 세 가지 있다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2.3절의 이야기가 이제 콘스턴스 부분인데 그 콘스턴스란 게 우리가 상수죠. 상수. 즉 컴퓨터는 어떻게 상수를 정의할 것인가 해서 이 장에서 얘기하는 건 상수값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값의 종류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데이터의 종류가 캐릭터, 인티저, 플로우트 이렇게 있다 그랬죠. 문자열, 스트링. 마찬가지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상수값도 마찬가지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숫자를 적으면 얘가 뭐다? 인티저죠. 인티저. 정수고 이렇게 소수를 적으면 뭐다? 실수를 적으면은 플로우트, 실수형 변수다. 그 다음에 이 작은 따옴표 안에 문자 하나를 넣으면 뭐다? 문자 하나, 캐릭터 변수다. 그리고 큰 따옴표 안에 문자열을 넣으면은 문자열이다. 즉 문자하고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나 우리가 구분을 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떨까요? 큰 따옴표인데 글자가 하나 들어간 거. 얘는 문자일까요? 문자열일까요? 얘는 하나가 들어갔지만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개수에 상관없이 작은 따옴표는 문자, 큰 따옴표는 문자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얘네는 잘 쓰이진 않는 건데 일단 책에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그 역슬래시하고 소문자 5를 넣고 하면은 이 뒤에 있는 변수가 숫자가 옥탈, 즉 팔진법이란 이야기고 사실 얘는 별로 안 써요. 팔진법은. 그 다음에 뭐다? 역슬래시하고 x하고 이 값이 들어오면 얘는 헥사데시멀을 정의한 거예요. 헥사데시멀은 16진법인데 우리 16진법은 그럼 0부터 15까지 표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0부터 9까지는 표현할 수 있는데 10부터 15까지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10부터 우리가 A, B, C, D, E, F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A가 10, B가 11, C가 12, D가 13, E가 14, F가 15다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 16진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옥타라고 헥사데시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말했던 데이터 종류에 걸맞는 상수도 이렇게 존재한다.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디클레이션 즉 선언하는 거죠. 선언. 즉 변수를 어떻게 선언할 것인가. 사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변수는 어떻게 한다? 앞에는 데이터 타입, 이게 인트냐 캐릭터냐 플로트냐를 얘기하고 뒤에는 변수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죠. 그럼 int a는 뭐예요? 우리가 age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정수형 변수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캐릭터 name 하는데 얘는 뭐예요? 가로 대가로 치고 20이죠. 즉 얘는 name이란 변수를 만들었는데 얘는 20칸짜리 배열이다 라고 선언해 주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말고 int 뭐 vel1, vel2, vel3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3개의 값도 우리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float num은 0.1 얘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loat의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만듦과 동시에 뭐를 한 거예요? 거기다 값 0.1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거죠. 0.1을
즉 선언한 거와 동시에 값을 집어넣어준다. 즉 초기화하는 게 이런 표현이 되겠죠. float num 0.1 해주면. 밑에도 마찬가지로 float length란 거하고 width란 거, 이제 길이, 이렇게 넓이 이렇게 두 개 만들었는데 얘가 1.0이래요. 그럼 얘는 어떨까요? 얘는 지금 length하고 width가 1.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length의 값은 몇이고 width의 값은 몇일까요? 해보면은 length 값은 몰라요.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width 값만 1.0으로 정의해 준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서 두 개 선언할 때 얘 1.0이라고 해도 얘한테만 적용돼요. 뒤에 있는 얘한테만 적용되고, 그럼 얘도 해주려면 따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따로 정의를 해줘야지만 length 값이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중요한 게 초기화거든요. 초기화. 그래서 맨 처음에 코딩을 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변수를 만들어주고 초기화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타임 리밋이란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print f %t 이렇게 해볼게요. 타임 리밋. 이러면은 어떤 값이 나올까요? 값이 0이 나올까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행 결과가 뭐예요? 21473448384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예전에 제가 메모리 공간 그린 적 기억나세요? 램에 그릴 때 우리가 그 변수를 만들면은 그 공간을 할당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공간은 새로 주는 공간이 아니고 사실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이 쓰던 공간을 다른 프로그램 더 이상 안 쓸 때 그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프로그램이 그 자리에다가 어떤 값을 만들어 놨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초기화를 해주지 않고 그냥 변수를 갖다 쓰면은 예전에 만들어 놨던 값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변수를 만들어 주면은 뭐를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줘야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수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변수 선언 내용까지 해서 변수에 대한 얘기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2.5장부터는 그 우리 익스프레션, 즉 오퍼레이터 연산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감사합니다.